안녕하십니까, 박근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유효전력을 분담하는 그런 과정을 벡터도로 표현을 해봤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무효전력,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유효전력까지 맞춰놨는데, 이제 무효전력도 이제 정확하게 같이 동등하게 이제 분담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페이지도 상에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페이저도를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효전력에 대한 분담을 갖다가 같이 맞춰놨죠. 네, 그 페이저도가 뭐냐면 회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회색 실선 부분을 갖다 다시 보면 여기가 이제 표기상으로 보면 E1 다시겠죠. 여기가 이제 E2 다시겠죠. 우리가 이제 유효전력까지는 우리가 분담량을 맞춰놨죠. 여기다가 P1, PG1이고 여기가 PG2죠. 그래서 로드를 갖다가 똑같이 반씩 지금 나눠 가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효전력 분담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상태에서 전류도 잘 보셔야 돼요. 전류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I1 다시가 여기 있는 거고, I2 다시는 여기 있는 거예요. I2 다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전력 공급 상황이 지금 얘가 그렇죠. 여기를 잘 봐야 되죠. 여기 길이를. 자, 여기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무효전력을 지온 발전기가 다 감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오히려 무효전력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0도 아니죠. 얘가 무효전력 오히려 이만큼을 더 흡수하고 더 소비하고 있는 부하 역할을 하고 있죠. 무효전력 입장에서. 그걸 갖다 G1이 거기까지도 얘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전력을 갖다가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계좌전류를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자, 계좌전류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이제 얘의 길이가 바뀌는 거죠. 자, E는 자 4.44에다가 F에 그 다음에 턴수가 있죠. 턴수 텀이 있죠. 턴수 N에다가 파이의 F죠. 얘는 자, 누구의 함수예요? 이 계좌전류의 함수죠. 그래서 얘를 올리고 내리면 이제 얘가 결국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은 결국 누구의 함수냐면 이 계좌전류의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좌전류를 올리면, 그래서 우리가 과여자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과여자하고 저여자에 따라서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벡터도에서는 얘를 갖다 변경할 때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 지금 상수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 높이라는 거죠. 요 높이는 뭐냐면 유효분에 대한 높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즉 계좌전류에 대한 조정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상수니까 얘가 움직이는 궤적은 이 높이를 일정하게 둔, 요 높이를 일정하게 둔 요 궤적 내에서밖에 못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 뭐, 증가시키면, 여기 있다가 증가시키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요 높이를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감소시키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 높이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좌전을 조정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유의해서 우리가 벡터도를 갖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효전력을 갖다가 감당량을 자기는 줄여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 여기는 계좌전류를, 여기 같은 경우는 계좌전류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계좌전류를 갖다가 감소시켜야 되겠죠. 여기는 계좌전류를, 여기는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계좌전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여기는 이제 계좌전류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여기 있다가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높이를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궤적대로 요 궤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요 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다. 줄이고 더 줄이면 이렇게 가고 더 줄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줄인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2분의 1 동일한 크기가 될 때까지 여기가 동일한 크기가 될 때까지 여기가 Q의 크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동일한 크기가 될 때까지 여기는 줄이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리 가야 되죠. 요 높이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 가려면 벡터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갖고 여기는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여기 크기가 같아지도록 하면 뭐냐면 유효전력에 대한 우리가 분담량을 동일하게 한 그 벡터도에 대한 조정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분이든 무효분이든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지금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P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갖다 Q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길이는. 그러면, 전류에서도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전류에서. 전류에서도 보면, 지금 초기 상태에서는 유효분을 이만큼 공급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원 발전기가 유효분이 이만큼이고, 무효분이 이만큼이었던 거죠. 그죠? 여기가 I의 코사인 성분이고, 여기가 I의 무슨 성분이요? 사인 성분이니까, 여기가 VI 사인 했다. 여기가 VI 코사인 해서, 얘가 P에 대한 성분이고, 여기가 Q에 대한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나 둘 중에 둘 다가 이제 맞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전류를 보면, 유효분은 이만큼 지금 공급한 상태가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맞춰놨기 때문에, 유효분은 지금 동일한 양만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분은, 지금 회색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즉, 여기 진상이 있잖아요. 그냥 무효분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니까, 얘는 지금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효전력을 갖다 이만큼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는 얘만큼을 추가적으로 더 공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하에 공급해야 될 무효전력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무효전력만큼도 얘가 조금 더 공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같은 거 이제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전압 강화 이렇게 되니까 전압 강화보다 전류가 90도 늦는 거죠. 90도 늦는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요 위상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죠. 여기 유효분은 지금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 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줄이면 전류가 어떻게 갔겠어요? 표현상으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왔겠죠. 이런 식으로. 요계적으로 전류가 내려가겠죠. 요계적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점점 이계적으로 왔겠죠. 당연히. 이계적으로 와서 이렇게 맞췄겠죠. 자, 결국 이렇게 와서 전압강화 이렇게 되니까 쭉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90도 늦는 전류 여기까지 위상이 왔겠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전류도 이만큼 무효전력을 이만큼 공급하는 입장이 되고 얘도 이만큼 같죠. 전류 크기가 같죠. 무효분도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이 백도도상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전압강화 위치를 갖다 그려봄으로써 전압강화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전류 위치를 가서 역추적해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은데 벡터도를 그려보면 어떤 세부적인 상황을 실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도를 꼭 그려서 실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벡터도로 잘 그려야 되는데, 근데 벡터도를 그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구속 조건을 잘 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갖다 구속 조건을 이렇게 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현실 조건이 맞는지를 갖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구속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그 벡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해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변수가 많은 조건에서는 벡터도는 적절한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구속 조건을 주고 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고 싶은데 그 구속 조건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이제 벡터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쪽은 이제 계좌 전류가 감소, 지원 발전기죠. 여기는 G2 발전기는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서 요계적을 따라갔죠. 요계적. 얘는 요계적을 따라서 이렇게 갔죠. 유기기 전력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유기기 전력이 증가하는 부분. 예, 맞죠? 그리고 왜 이 궤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그림을 표현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전류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이 궤적에서 원래 여기 있다가 이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얘는 여기 있다가 이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결국 지금 같아졌죠. 유효분하고 무효분 공급량이 같아졌죠. 결국 이 두 개의 전류를 합성했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게 부하에 공급하는 원래 그 G1, G2 있었죠.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죠. 이 두 개의 합성치가 항상 요거랑 벡터적으로 같은 값이 항상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벡터 해석을 잘못한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부하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을 세밀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구속 조건을 줘서 뭐냐면 벡터 해석을 이렇게 가해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해석 방법이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